저 심하죠? 저 심한 편이죠? 왜 이렇게 자꾸 변형이 많이 오게 되는 건지를 일측성, 양측성, 각각의 위치, 또 그 각각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세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오늘은 구순구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일측성과 양측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순구계열이라고 하는 질환은 구순열이라고 하는 질환하고 구계열이라고 하는 질환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구순열만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구순열 환자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많지는 않으시더라도 구계열만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구순열은 그 한자 뜻 그대로 입술의 어느 일부위가 붓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형태를 구순열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구계열은 입천장의 구계를 뜻하는 건데요. 구계가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뼈로 된 딱딱한 부분하고 근육으로 된 부드러운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긴 하지만 구계의 구조에 융합이 잘 되지 않아서 틈이 있거나 갈라진 형태를 말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아니면 그 일반인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입천장까지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겉에 있는 모양만 가지고 구분을 하거나 지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구순열은 발생학적 과정 중에서 융합이 되지 못하고 틈이 남아있는 채로 이제 출생할 때를 말하는 건데요. 양측에 합체가 되는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이 다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된 경우는 왼쪽이나 오른쪽에 일측성 구순열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요. 양쪽 다 틈이 생긴 경우라고 하면 양측성 구순열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구계열이 있는 경우는 확실히 또 다른 증상을 갖게 되거든요. 구계열 쪽은 안에 뼈 부분에 그 결손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안면 비대칭, 코가 틀어지거나 뭐 입술이 틀어지는 것도 더 심하게 되고요. 확률적으로 치아가 안 좋거나 교합이 안 좋아서 치과 치료를 더 많이 받으셔야 되거나 오래 받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치에 따른 분류를 먼저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게 각각의 위치, 예를 들면 겉에 있는 입술에 왼쪽, 오른쪽 또는 양쪽, 입 안에도 가운데가 갈라진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양쪽으로 갈라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는데 또 그 각각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흔하거나 아니면 심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미세형 또는 흔적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술이 갈라지지도 않고 살짝 흔적만 있다든지 노치 같은, 홈 같은 것만 살짝 있는 경우도 사실은 구순열의 아주 마일드한 분류로 저희들 하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아주 조그만 상태에서 조금 더 홈이 위에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을 거고, 아주 심한 경우는 완전형이라고 해서 입술에서부터 콧구멍 아래까지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까지, 그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많겠죠. 저희들이 뭐 편의상 그레이드를 나누기도 하는데 성장하고 나서 수술하고 할 때는 그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구계열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이제 영아 때 1년 그 즈음에 이제 완전 봉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약간의 홈이 있거나 구멍이 있어서 코 쪽으로 좀 액체가 넘어가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 뭐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마실 때 가끔 코로 물이 나온다고 입천장 뚫린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구개 부분에 구멍이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입안 상처가 완전히 탄탄하게 메워지지 않아서 약간의 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환자분들이 물을 마셨을 때 코로 흘러나와요 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침을 삼킬 때, 구개가 이제 굉장히 큰 기능을 하거든요. 침을 삼킬 때 입안에 있는 요 목젖하고 혀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그 음식을 넘겨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과정 중에는 구개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작용을 해서 닫아서 위로 역류가 되지 않고 앉아서 또는 누워서 물을 마시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삼킬 수가 있잖아요. 그 근육이 당연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기능이 떨어져서 코 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통 성인이 되신 분들은 구개 쪽에 구멍이 남아있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일측성일 때 환자분의 문제와 양측성일 때 문제가 어느 쪽이 더 심각하느냐,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쌍둥이인데 구순구계열 갖고 계신 환자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형제분이 순서대로 같이 수술을 받은 적도 있었고, 이제 쌍둥이는 동갑이지만 이제 형제 중에 몇 년 차이를 두고 이제 성인이 된다면 이제 순서대로 교정을 받으신 분도 있었고요. 일측성이 더 심각해요, 양측성이 더 심각해요, 이렇게 보통 환자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저 심하죠? 저 심한 편이죠? 질문을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라는 게 더 크다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나는 심하죠? 나는 뭐 흉터도 심하고 뭐 코도 많이 문제가 있죠?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거나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는 심하게 보이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환자분이 나는 심해 안 심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인이 됐을 때 왜 흉터를 제외하고도 콧구멍이라든지 아니면 얼굴 형태라든지 입술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자꾸 변형이 많이 오게 되는 건지를 왜 그런지를 알아야지 교정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9승9결 환자분들이 성인이 된 후에 이런 안면 비대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변형 이 왜 오게 되는지를 우선은 원칙적인 1번을 말씀드릴게요. 어렸을 때 성장기에 특히나 한참 자라는 성장기 또는 아주 성장기 초반에 다치거나 결손이 생겼거나 뭐 수술을 받았거나 이거는 꼭 9승9결이 아니라고 해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치거나 흉이 생긴 자리는 발육에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원리가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기 때 팔이 부러지면은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팔이 안 붙을까봐가 아니라 엑스레이 찍어보고 성장판이 다쳤어요, 안 다쳤어요 이런 거를 심각하게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또 엄마들이 그 걱정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는 아직 발육이 되고 있는 중간이기 때문에 성장점이라든지 생장판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손상을 받으면은 발육에 지장을 받는다. 어른이 돼서 큰 사고가 나서 얼굴 아주 심한 외상을 입어가지고 비대칭이 크게 오거나 흉터가 크게 생긴 분들의 교정은 또 다른 얘기예요. 물론 그것도 심각한 일이고 재건하는데 굉장히 품이 많이 들게 되지만 문제는 이렇게 출생서부터 예를 들면 5살까지 크고 나서 다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영향을 받는 거지만 이거는 애초에 시작점부터 결손을 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변형이 진행되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볼 때 더 보기가 안 좋거나 이제 형태가 좋지 않은 모양이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다른 상담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땜빵식의 교정은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 쌍꺼풀이 됐건 뭐가 됐건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필러를 말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은요 움직이는 구조이고 질감도 중요하고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얼굴은 포스터가 아니죠. 평면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 사진이 있다고 해도 포스터한테 저희들이 호감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형태가 있고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윤곽이 있고 고개 굴렸을 때 입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땜빵식의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원래 형태에 최대한 연결을 해주고 복원을 시켜준다는 개념을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소성형외과 조기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